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지러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언제 응급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러움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러움은 뇌졸중, 심장질환, 혈압 이상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의 응급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과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어지러움이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로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심한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어지러움입니다. 평소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이는 뇌출혈이나 뇌압 상승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뻣뻣해지거나 빛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동반한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심장질환이나 회색전증 같은 심각한 상황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이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나타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의식 저하나 혼동 상태입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한 구토와 탈수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구토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더욱 심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탈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어지러움 증상을 발견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른 올바른 응급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짐으로 인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고 가능하면 바닥에 눕혀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이때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뇌혈류를 돕고 목과 허리를 곧게 펴서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환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 상태가 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곧 도움이 올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환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증상의 정도와 시작 시간, 동반 증상 등을 파악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 곤란을 동반한 경우,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면 즉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상체를 약간 일으켜 세우거나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옷의 단추나 벨트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환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구토가 발생하면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할 수 있으므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토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구토가 멈춘 후에는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능하면 소량의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둔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호흡과 맥박을 체크합니다. 만약 호흡이나 맥박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주소는 물론 건물명, 층수, 호수까지 상세히 전달하고
랜드마크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줍니다. 구급차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점도 전달합니다. 환자의 나이, 성별, 의식 상태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합니다. 50대 여성, 의식 있음 또는 70대 남성, 의식 저하 상태와 같이 핵심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이후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되었는지, 갑작스럽게 나타났는지, 서서히 악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30분 전부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 발생, 또는 오늘 아침부터 점점 심해지는 어지러움과 같이 시간적 경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야 합니다. 두통, 구토, 호흡곤란, 가슴 통증, 의식 변화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환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함께 알려줍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처치는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걷게 하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넘어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쉬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둘째,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 평소 먹던 어지러움 약이나 두통약이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등은 의료진의 판단 없이 투여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음식이나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면 기도로 들어가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의식 상태, 호흡 패턴, 얼굴 색깔, 맥박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119에 재신고하여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병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종류와 용량, 알레르기 반응 여부, 과거 수술 경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를 따뜻하게 유지하되 과도하게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담요나 옷으로 보온하되 너무 두껍게 덮어 체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어지러움을 관리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은 어지러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명이나 청력 감소 등 귀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들이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진정제 등은 어지러움의 부작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어지러움 예방에 중요합니다. 탈수나 저혈당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물을 알려두고 응급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피치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계, 체온계 등 기본적인 건강 측정 도구를 가정에 구비하여 증상 발생 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러움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위험 신호들을 기억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응급처치 지식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지러움의 응급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 갑자기 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 물 한 잔 마시면서 수분 보충해요. 몸에 신호 들어봐요. 빙글빙글 돌아도 당황하지 말고 앉아서 쉬어가며 있음 쉬어요. 우리 몸이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균형을 찾아가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아서. 스트레스 많은 날엔 명상해봐요. 목과 어깨 마사지, 혈액순환 소금 적게 먹으면서 건강식단 영양소 챙겨 먹어요. 연어와 시금치로 오메가3, 아몬드 바나나로 마그네슘. 우리 몸에 좋은 것들 골라 먹어요. 맛있게 챙겨봐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균형을 찾아가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맘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아서. 갑작스런 두통이나 말이 잘 안 나올 땐 병원에 꼭 가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좋아져요. 우리 함께 해봐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아서. 어지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균형을 찾아